캐나다발 산불로 북동부 13개 주 1억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각 지역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갔고 뉴욕주 당국은 마스크 100만 개를 긴급 배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공화당 경선 주자들의 비난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용의 차량과 경찰 간의 격렬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19층에서 투신한 엄마를 찾아 난간에서 서성이는 소년의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때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방역 제품들이 이제는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물류 창고마다 주인 없는 손세정제와 마스크가 넘쳐나고 있어 창고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최악의 대기오염에 뉴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온이 20도 가까이 떨어지고 대기질이 악화돼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KBTV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정오 기준 대기질 지수는 뉴욕이 140,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가 150,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가 190으로 최악의 지수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의 건강에 안 좋은 수준입니다. 어제 뉴욕시의 대기질 지수는 392를 기록했고 뉴욕주의 시라큐스는 400을 넘었습니다. AQI가 300을 넘으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어제 뉴욕의 실제 최고 기온은 화씨 80도에 육박했지만 연기에 햇빛이 완전히 가려져 체감온도는 화씨 60도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AQI가 100만 넘어도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한국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할 때가 통상 170에서 200 정도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등에 이어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네소타 등 13개 주 1억 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다고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뉴욕은 기상 관측사상 최악의 대기질로 사무실과 학교, 상점 등 실내에도 연기가 들어왔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선 야외 활동이 정지되고 교내에 머무르는 학생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외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뉴욕을 강타했을 때 같은 상황입니다. 어제 뉴욕 일대 곳곳에서 종일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고 라과디아 공항과 뉴저지 뉴아크 공항의 항공편 운항도 일시 중단되었고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항공편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또 뉴욕 일대의 정전 지역이 속출했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브로드웨이 일부 공연은 배우들이 출근을 못해 취소됐고 뉴욕 양키스 야구 경기도 무기 연기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캐나다에서는 약 4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100건 이상의 산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만 산불로 풋볼 경기장 약 500만 개 규모에 달하는 380만 헥타르 면적이 불탔습니다. 이는 남한 면적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산불이 이례적으로 확산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대부분 이 정도 공기에 노출되더라도 곧 회복되지만 천식이나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환자나 임산부, 노인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대기질 악화로 비상이 걸리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마스크 100만 개를 무료로 배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뉴욕주 대기질 악화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며 뉴욕주 환경보호국과 보건국이 공기질 경보를 발령한 만큼 영향을 받는 뉴욕 주민들에게 N95 마스크 100만 개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100만 개 가운데 40만 개는 뉴욕주 산하기관 종사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60만 개는 뉴욕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공기질이 위험 수준으로 특히 호흡기 질환자와 노년층, 어린이들에게 매우 유해한 수준이므로 야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노 리버 MTA 회장 역시 공기청정 에어컨 시스템을 풀 가동시켜 출퇴근에 나서는 뉴욕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대기질 악화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휴교에 들어간 학교가 속출했습니다. 뉴욕시에 위치한 모든 공립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이 같은 조치는 뉴욕시 일부 학교에서 금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유니언, 오렌지, 프리포트, 롱비치, 용커스 학군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뉴저지 뉴역 학군과 엘리자베스 학군 공립학교가 오늘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립학교뿐 아니라 여러 대학교들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몰리 콜리지 그리고 아델피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뉴저지에 있는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와 허드슨 카운티 컬리지 역시 원격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 공화당 경선 주자들의 비난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기소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유출 사건에 관련 사유지에 다수의 기밀 문건을 숨기고 수사당국이 이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지층들은 오히려 결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5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디센티스 주지사는 22%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이 5% 미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의자 전환 소식이 전해지며 공화당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경선 출마자 중 하나인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지지층이 분산돼야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용의자와 경찰 간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포착된 수배 용의자 차량. 검은색 SUV 차량이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타운 올림픽가로 진입한 용의 차량. 타운 주택가를 이리저리 돌며 경찰을 따돌리려 하지만 여의치 않자 좀 더 복잡한 곳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윌셔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이 황급히 몸을 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유가 북쪽 주택가로 진입한 차량은 도로공사 현장을 피해 인도로 올라갔다 결국 중심을 잃고 세워져 있던 우정국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앞바퀴가 완전히 파손된 상황에서도 연기를 뿜으며 도주하는 차량. 웨스턴가 선상에서 경찰의 차량 제압을 간신히 피한 뒤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며 필사적으로 도주하던 차량은 결국 윌턴과 베벌리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경찰의 차량 제압에 멈춰섰습니다. 10여 분간의 추격 끝에 경찰은 흑인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자세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대 교차로, 교통정리를 하던 순경이 차량 한 대를 정차시킵니다. 뒤로 물러서라는 손짓과 함께 차를 막아섰는데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더니 교통순경을 그대로 밀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순경이 쫓아가자 옆 레인으로 이동해 그대로 현장을 달아납니다. LAPD 센트럴 교통국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텍사스주 번호판의 하얀색 벤츠 C클래스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호놀룰루 아파트 난간에서 한 소년이 발견돼 긴급히 구조됐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아파트 19층 난간에서 한 소년이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이웃들이 소리도 질러보지만 소년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소년이 다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성인 한 명이 다가와 아이를 구해냅니다. 어제 오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은 어린 소년이 19층 난간에 매달린 이유는 방금 전 소년의 엄마가 그곳에서 투신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년은 난간에 매달린 당시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고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엄마는 현재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년은 아동 보호국에 맡겨져 심리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밤 세크라멘토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난 후 해당 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30분쯤 세크라멘토의 그랜트 유니온 고등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에 맞은 한 명의 성인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서도 총상을 입은 또 다른 성인 한 명을 찾았으며 2명의 피해자 외에도 5명의 성인이 인근 지역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7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목격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수몬입니다. 다량의 마리화나와 현금을 소지한 채 캐나다 국경에 진입한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벌어진 일입니다. 캐나다 국경수비대는 181kg의 마리화나와 6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국경에 진입한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60대 남성 앤드류 리 도펜버그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비게이션에 잘못 입력된 좌표를 따라가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국경검문소에 진입했는데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국경수비대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차량 검문 과정에서는 최대 54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마리화나와 현금 60만 달러가 발견됐습니다. 캐나다 국경수비대는 도펜버그가 소지하고 있던 마리화나는 모두 진공 포장된 상태였으며 현금 다발도 차량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펜버그는 마약 밀수책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마리화나와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그의 소지품을 모두 압수하고 마약 소지, 밀반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당시 높은 몸값을 자랑하던 방역 제품들이 이제는 폐기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학 성분이 많이 함유돼 처리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디나에 위치한 한인운영 물류창고입니다. 손 소독용 티슈 등 방역 제품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손 세정제만 4만 병이 넘습니다. 이 밖에 다른 방역 제품으로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 등도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3년 전 들어온 손 세정제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LA 소방국은 물류창고에 쌓인 손 세정제를 폐기하라고 2차 권고했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건 주인들은 대부분 회사를 정리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Your call has been forwarded to an automated voice messaging system. 이 수입된 정확한 주인이 누구냐. 왜냐면 저희는 물류창고다 보니까 이 소유주가 누구며 그 소유주를 통해서 서류를 받고 싶다. 저희가 제출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냥 보관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연락을 드는데 연락이 안 되고요. 장기간 보관된 물건은 물류창고가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재활용이 안 되고 손 세정제는 화학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 시설을 갖춘 다른 주로 보내야 합니다. 금액이 몇만 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대당 저희 같이 이렇게 중견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너무나 큰 금액이고 소중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 처분하는 방법도 사실상 저희가 처음 접하는 거라서 그 누구도 아마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타주에 가서 리사이클을 한다? 아마 엄두도 안 나실 거예요. 교회나 봉사단체에 무료 제공하겠다고도 해봤지만 그곳들 역시 방역 제품이 넘쳐나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인 물류창고 관계자는 소방당국이 폐기 처분만 압박하기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신고 없이 해외로 송금 가능한 한도가 늘어납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에 대해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 예정인데 신고와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은 현행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2배 늘어납니다. 또 한국 내 금융사들의 외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도 고객 대상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시민권자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환전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앞으로는 외화 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환전 후 한국 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송금 한도액을 경제 규모에 맞게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팬데믹 기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마련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세입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LA 법률재단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 기간 제공한 주택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지원이 거부된 13만 명을 추가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캘리포니아 주택 커뮤니티 개발부로부터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구제는 LA 법률재단 측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입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거주민들이 신청서 작성에 제한을 받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LA 법률재단 측은 신청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청자의 30%에 해당하는 13만 건이 기각됐고 기각된 원인은 주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신청 거부자들은 항소 절차를 통해 재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커뮤니티 개발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36만 가구가 정부 혜택을 제공받았으며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12,500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지원 여부 확인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부채 탐감 계획을 폐기한 공화당의 상원 통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 4천만 명의 채무 탕감과 팬데믹으로 시행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해 전국의 노동자 가족들은 의회에서 수백만 명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구제안인 학자금 빚 탕감을 취소하려고 애쓰고 있는 공화당의 끈질긴 시도에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공화당 법안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보수파 다수 법관이 지배하고 있는 현 대법원은 이 학자금 탕감 계획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고 있어 자칫 탕감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은 올 여름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바이든의 계획안이 통과된다면 연방 학자금 탕감 계획에 따라 학자금 채무자에게 2만 달러까지 탕감이 실시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학자금 빚은 연간 12만 5천 달러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학자금 융자의 상환은 2019년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되면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빚이 탕감되지 않을 경우에는 올 8월부터 다시 상환이 재개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주립대학은 연평균 2만 달러 이상, 사립대학은 6만 달러 이상을 내야 합니다. 학교 장학금이나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받지만 턱없이 부족해 대다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이를 갚느라 평생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했고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탕감안에 따르면 부모의 연소득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일 경우 최대 1만 달러를, 연방 재정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나 졸업생은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받습니다. 최대 4,300만 명이 수혜 대상에 올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계산대 앞에 진열된 식음료의 대부분이 건강에 해로운 제품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소속 제니퍼 펠버 교수팀은 오늘 영양학 저널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펠버 교수 연구팀은 캘리포니아주에 산재한 100여 곳의 매장을 방문해 계산대 앞에 진열된 상품을 분석한 결과 전체 70%가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진열된 식음료 중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낸 것은 전체의 31%를 차지한 사탕으로 나타났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가 11%, 소금 성분이 함유된 스낵은 9%, 설탕 함유량이 높은 과자류는 6%를 나타냈습니다. 펠버 교수팀은 소비자들의 충동 구매로 이어지는 계산대 앞에 진열된 식음료들은 대부분 건강에 해를 주는 상품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계산대 앞 진열장에 영양가 높은 식음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시키는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군 정찰기에 중국 전투기가 근접 비행하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중국의 위험 행동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던 중국 전투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미군 정찰기 코앞을 지나갑니다. 불과 열흘 뒤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남해와 동해 쪽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순차적으로 침범했다 나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딴 중국의 도발에 미 국방부가 중국의 위험한 행동이 급증했다며 자칫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is is counter-normative behavior. It's dangerous, it's risky, and it tempts a crisis that could lead to an incident that could lead to some kind of crisis or conflict. 레트너 미 국방부 차관보는 특히 중국 군용기의 한국 카디즈 침범과 관련해 유엔 대북 제재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든 뒤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선 한미일 3자 훈련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3자 훈련 계획의 수립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ter in the year, as we start developing concrete plans for trilateral exercises over the next couple years.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무기 증강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미국도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 이른바 전략자산의 전개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